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식재료는 각종 정상회담의 만찬 메뉴로도 등장할 만큼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바로 캐비어, 트러플과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푸아그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푸아그라의 유래를 아십니까?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먹기 시작한 푸아그라는 프랑스어로 살찐 간 혹은 기름진 간을 뜻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버터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이 푸아그라를 더 많이, 더 빨리 먹기 위해 많은 사료를 거위에게 강제로 먹이면서 거위의 간을 살찌워 왔습니다. 결국 자연 상태보다 10배나 크고 기름진 푸아그라를 단 2주 만에 맛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푸아그라 상태인 지방간이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기름진 간, 푸아그라를 만드는 방법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죠. 더 기름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적이고, 입맛 당기는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간인데요. 한마디로 지방간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레드카드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을 덮친 지방간. 술을 마시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방치하면 암까지 유발하는 지방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6년간 232명의 남성들을 사망 후 부검했더니 인체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는 바로 평균 무게가 1.6kg인 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중심에 이렇게 거대한 장기가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간이 무게만큼이나 많은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도 불리는 간은 해독작용부터 각종 영양소의 대사까지 생명활동의 모든 부분에 관여합니다. 간 하면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인데요. 신경세포가 많은 위나 장과는 달리 간에는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 70%가량 손상이 되어도 별다른 증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간 손상의 시작 지점인 지방간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겹게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저만은 예외였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한평생을 희생하며 오로지 가족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던 세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려 했지만 야속하게도 큰 병이 찾아오면서 저의 중년은 빠르게 시들었죠. 100세의 건강의 꿈, 저에게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꿈꿔온 중년의 삶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렸다는 그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요? 요즘 부쩍 기력이 떨어졌다는 51살의 신상희 씨.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온다는데요. 몸이 성치 않은 그녀가 폭염을 뚫고 집 밖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와, 아우 뜨거워. 장난 아니다. 아우. 이런 데를 그렇게 좋아하냐? 어? 찜질방도 이렇게 독소 빼기 위해서, 땀 빼기 위해서 한 일주일에 한 3-4번씩 오고. 아니, 빼면 개운은 할 것 같아. 극심한 기력 저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여름에도 찜질을 한다는 그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는 중입니다. 난 좀 힘든 것 같아. 더운데야 나가자. 아우, 언니 먼저 나가요. 그럴까? 땀 많이 빼야 돼요, 언니 진짜. 그래. 있을 만큼 있어, 그럼. 독소를 많이 빼야 돼. 나 밖에서 혼자 놀고 있을게. 네, 알겠어요, 언니. 더위 참는 데는 이골이 났죠.
후끈거리다 못해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도 버티고 또 버팁니다. 한계가 느껴질 때까지 있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그럴 때까지 땀을 빼고 나가요. 그럼 몸이 좀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이 좀 개운하고 좀 피로감도 좀 덜 하더라고요. 좀 독소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드디어 찜질을 마치나 싶었는데 이번엔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몸을 더 뜨겁게 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만 독소가 잘 빠진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요? 얼마나 땀을 흘린 거야. 뒤가 그냥 촉촉하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빼야 되는 거야 원래? 언니 나 건강검진했는데 간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언니. 그래. 그래가지고 간 안 좋으면 혈색이 변한다더라. 그래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찜질방도 독소 빼기 위해서 자주 오는 거고. 그녀가 지독한 기력 저하에 시달렸던 이유, 망가진 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인가? 그때쯤 지방간 진단을 받았어요. 지방간이 좀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 뒤로 계속 그러더라고요. 간은 뭐 이렇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건가요? 술을 많이 드세요? 아니, 술은 절대 안 먹어요. 술을 먹지 않는 신상희 씨의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겨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많이 드시고 나서 드신 만큼 에너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피부 아래의 피하층에 쌓여서 피하지방을 만들고 또 남은 지방은 내장지방으로 쌓이는데요. 수용할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지방세포가 내장이 아닌 간에 쌓이게 되는 지방간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지방간은 이름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살찐 간을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간 진단받고 나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거의 방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방암 진단까지 받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간에서 해독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해독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유방암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방치해왔다는 지방간에 이어 유방암 진단까지 받은 신상희 씨. 고통스러운 유방암 수술과 1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지난 5년간을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그녀가 꿈꿔온 평범한 일상은 먼 미래가 됐죠. 많이 좀 우울하고 왜 하필 나야?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애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저도 이제 놀러를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우울한 감이 많이 느껴졌죠. 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지방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암을 포함해서 치명적인 암들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세포가 풍선처럼 변형되는 지방 간염을 거쳐서 결국은 간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간경변증으로 악화되면서 간암이 발생합니다. 또한 간에 과도하게 쌓인 지방세포는 강한 염증 물질을 발생시키는데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높여서 유방암, 대장암 등 치명적인 암 발병률을 상승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암뿐 아니라 대장암,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동반한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유방암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비알코올성 지방간. 늦었지만 무너진 간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상희 씨. 그간 즐겨 먹었던 빵과 과자 대신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일부러 챙겨 먹습니다. 부추가 간에 많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부추는 꾸준히 갈아서 마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건강에는 차도가 없다는군요. 아, 피곤해. 지방간 이후 완전히 달라진 신상희 씨의 일상. 지독한 피로와 더불어 아픈 배를 감싸 안고 수시로 화장실을 찾는 상희 씨. 나빠진 간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낳았다는데요. 바로 대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좀 장이 안 좋은 편이라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화장실은 하루에도 좀 많이 가는 편이세요? 네, 한 5-6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변을 못 봐요. 변비가 좀 있어서 제대로 변을 못 봐요. 검사하면서 용종이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엔 3개, 올해는 5개까지 뗐어요. 계속 늘어나는 건데, 좀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대장암으로까지 갈까봐 좀 많이 좀 무섭고 두려워요. 유방암에 대장 질환까지 지방간 이후 질병의 늪에 갇혀버린 신상희 씨. 그러니까 제 몸에 모든 안 좋아지는 거는 지방간 진단 받고 나서부터 하나씩 좀 간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방간 전에는 잔병치레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약들에 파묻혀 살고 있죠. 멀티비타민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C, 그 영양제도 먹고 있고, 또 마그네슘도 먹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칼슘약 이런 걸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여기 있는 영양제들을요.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바람만큼이나 늘어나는 약과 영양제들. 그녀의 간을 더욱 피로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우려스러운데요. 간이 약한 간 질환자가 무분별하게 많은 약물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의 대사 효소 시스템을 과부하시켜서 간 손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약물 노출은 간 세포의 재생 능력을 손상시켜서 간 섬유화나 간 경변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나빠져만 가는 신상희 씨의 건강. 심한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통해 간 상태도 들여다봤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간 초음파 보니까 간이 이렇게 있는데 네. 간은 원래 조금 더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밝게 보이거든요. 네, 밝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 지방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네. 지방간이 방치가 되면은 이게 간이 나중에는 또 변형도 되고 혹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알려줘요. 혈액 검사 결과도 심각한데요. 지방간으로 인해 간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에도 문제가 생긴 데다가 간 수치도 높았습니다. 중년의 삶과 건강까지 앗아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방간 처음 진단받고 나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많이 후회됩니다. 최근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방간과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 독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진 이 독소가 몸속에 과도하게 쌓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데요. 앞서 보셨던 지방간을 앓는 신상희 씨의 일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로 완화제를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지독한 피로감과 피부에 생겨난 극심한 가려움증,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만성 변비 증상까지.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강력한 간 손상 인자이자 내독소라고 불리는 LPS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LPS란 대체 무엇일까요?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자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내독소로 알려진 LPS. LPS는 대장 속에 서식하는 gram 음성균 세포벽의 성분인데요. gram 음성균이 증식 혹은 사멸할 때 세포벽이 깨지면서 방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LPS로 인한 염증 반응이 지속될 경우 대장염, 관절염뿐 아니라 치명적인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LPS는 장 속에 유해균이 내뿜는 내독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LPS의 공격의 가장 치명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얼핏 보면 장과 간은 구조적으로 밀접한 장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간 문맥입니다. 간 문맥은 장과 간을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혈관인데요. 장으로 흡수되는 물질들은 마치 하이패스처럼 간 문맥을 통해 제일 먼저 간에 도달해서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장 유해균이 내뿜는 LPS도 가장 먼저 간으로 유입된다는 건데요. 결국 간에 염증과 독소를 발생시켜서 간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대표적인 간 손상 인자로 알려진 LPS. 실제로 혈중 LPS 농도가 높을 경우 간 질환의 발병률이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즉,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장 환경을 개선해서 유해균이 내뿜는 LPS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간으로 가정한 노란색 물을 장으로 가정한 파란색 물 위에 올려뒀는데요. 만약 장 환경이 무너졌을 경우 유해균이 내뿜는 LPS가 순식간에 간으로 유입되는 반면 장이 건강할 경우 LPS가 간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간을 위해선 장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요. 여기 그 해법을 알고 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청춘처럼 뜨겁게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강남 한복판을 누비는 화려한 중년들. 압도적인 젊음을 자랑하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이소정 씨입니다. 이 트렌디한 동네 강남이 그녀와 친구들의 단골 모임 장소라는데요. 별일 없었지 언니? 별일 없었지. 너희들은 어때? 잘 지냈지? 잘 지냈어. 근데 언니 얼굴 좋아진 것 같다 요즘에. 얼굴이 왜 이렇게 뽀얘졌어? 맞아. 요즘에 좀 신경을 쓰고 있지, 건강에. 진짜 하얘졌어. 나는 열심히 하는 건 걷기. 이렇게 바깥에서 매일 이렇게 걷는 게 약간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남편이랑 싸우고 바깥에 1시간 걸으면 완전 힐링이야. 맞아. 나도 해봐야겠는데. 건강도 능력인 시대. 요즘 이들에게 가장 핫한 건강관리법은 요즘 주변에 젊은 애들 보면 50대 안 됐는데 몸이 너무 골골해. 요즘 그래서 애들이 병원 가면 있잖아. 지방간 많다고 맞아. 진단을 많이 받더라고. 그래. 요즘 너네 건강관리 어떻게 해? 나 요즘에 하는 게 있거든? 그래? 나 요거 줄 없는 줄넘기. 지방간 관리에 유산소 운동이 좋대. 그래서 내가 맨날 하거든. 나는 오빠도 있어? 견과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호기질 때 이거 하나씩 먹으면 좋고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대. 나도 갖고 다니는 거 있어. 바로 이거야. 이거 유산균인데 그냥 유산균 아니고 간 유산균이야. 이거 나 먹어봤는데. 진짜? 내가 술 먹고 그 다음날 한유산균 먹었더니 아주 숙취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우리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 그래. 하나 먹. 그래. 나이를 잊고 산다는 중년들의 비결은 튼튼한 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요. 누구보다 간 건강에 공을 들인다는 소정 씨.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 원인이 제 생각에는 간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언제든지 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생수병을 열심히 흔드는 소정 씨. 체중도 간도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5년 전
살이 찌면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방치했다는 소정 씨. 결국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간에 결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때도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아찔했었죠. 간 결절을 시작으로 혈관 질환까지 빠르게 무너져버린 건강. 폐를 뒤덮은 독소와 염증으로 호흡 곤란 증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독소가 해독이 안 되면서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고 혈당이 높아졌어요. 대장에 용종이 생겼더라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까지 받게 되었었죠. 방치해온 지방간이 건강을 망가뜨린 불씨가 된 건데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였던 건 병원에서 LPS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LPS가 뭔지 찾아봤더니 간 건강을 망치는 독소라고 하더라고요. 독소 배출을 위해서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간 건강을 망치는 LPS를 배출하기 위해 식단부터 바꿨다는 그녀. 고소한 청국장과 손맛 가득한 김치는 소정씨표 밥상의 단골 메뉴입니다. 간 건강을 챙기려면 장 건강 먼저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김치나 청국장처럼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장에서 내뿜는 LPS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이 풍부한 식단으로 간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기는 소정 씨. 맛있다. 독소에서 벗어나 행복한 중년을 누리게 해준 건강 밥상입니다. 그날 오후 먹을 시간이구나.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기 위해 알람까지 맞춰뒀다는 이것. 아, 이거요? 제가 매일 챙겨 먹는 간유산균이에요. 나도 갖고 다니는 거 있어. 바로 이거야. 소리 없이 무너지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습관처럼 챙긴다는 간 유산균. 어떤 유산균이 저하고 잘 맞을까 공부를 하다가 간 유산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유산균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LPS 독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김치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대요. 간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지금의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녀. 현재는 높았던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고 염증 수치도 개선되면서 지방간이 부른 질병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간 유산균을 꾸준히 먹었을 때 속도 편해지고 설사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피로감도 줄고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항상 몸에 활력이 생겨서 좋아요. 간과 장 건강을 위해 이소정 씨가 섭취한 간 유산균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건과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을 균형 있게 배합해서 만든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인데요. 과연 간과 장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한 유산균과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배합해서 만들었다는 간 유산균. 장 속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서 장내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간 손상의 원인 물질인 LPS를 억제시켜서 간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데요. 실제로 고지방식이 쥐에게 간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간 수치 개선과 내독소라고 알려진 LPS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요. 또한 간 유산균을 투여한 쥐의 경우 장내 미생물의 교란이 회복되면서 LPS 수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 유산균은 간 기능 개선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12주간 MVP 1702를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대비해서 내독소라고 알려진 LPS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PS가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기 때문에 LPS가 줄어들면 간염, 간경화 등 염증으로 인한 간질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실제로 간 손상 수치인 ALT, AST, GTP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LPS 관리. 간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100세 건강의 시작 지점인 간 건강을 열심히 지켜내고 있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이분. 화려한 손놀림에서 프로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모두를 긴장시킨다는 그녀의 탁구 실력. 확인해 볼까요? 날아오는 공을 화끈하게 받아치는 임지영 씨.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는데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실책을 연발하는 상대 선수. 반면 임지영 씨는 도무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예! 예스! 저희 나이 때는 쉽게 지치거든요. 근데 저분은 체력이 짱인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졌어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탁구 경기. 네가 잘 안 되니까 막 양손으로 막 일한단 말이야. 요즘 부쩍 살이 쪘다는 조카 은선 씨.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 탁구는 그녀에게 참 힘든 운동인데요. 공 줍는 것도 운동이야? 너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금만 쉬자. 못하겠어. 그렇게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그럼 조금만 쉬었다. 그래 조금만 쉬어. 이리 와. 2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완전히 지쳐버린 조카 은선 씨. 너무 힘들어. 그렇게 지쳐서 어떡하냐? 이모가 이상한 거야. 이모가 신기한겨. 아니지. 너 지금 도대체 몇 킬로냐? 몰라. 그만해. 알아갖고 지금 탁구 나온 거 아니면 이모가 계속 해갖고. 늙어서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네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면 돼. 간이 건강해야 이모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네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래갖고 지금 나보고 있잖아. 이모가 뭐라고 해갖고.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이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20대인 저도 지금 이렇게 탁구 한 10분, 20분만 쳐도 땀 엄청 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모는 막 한두 시간을 쳐야 이제 막 조금 힘든가 이런 정도여서 이모가 약간 제 건강상의 롤모델이에요. 은선아, 우리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것도 먹자. 뭐? 이거 맨날 집에서 먹는 거. 운동했으니까 또 먹어야지. 여기도 갖고 없구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넘치는 체력을 자랑하는 비결. 바로 튼튼한 간 덕분이라는데요. 그녀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간 건강을 챙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먹는 간 유산균이에요.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지방간이 우려되는 조카를 위해 간 건강 노하우를 전하는 지영 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집에서 쉴 법도 한데 지영 씨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가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번엔 집에 있는 호두로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것 또한 간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저는 사실 과민성 대장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으면 바로 배가 싸르르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됐고 어디 나가기가 좀 불편해서 나가기 전에 꼭 화장실에 들려서 체크하고 나가고 밖에 나가서는 먹는 걸 자제하고 그랬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으냐고, 이게 간경화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놀랐었어요. 잦은 복통에 시달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는 임지영 씨. 간에 가득한 지방으로 인해 간 기능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의료업에 종사한 지가 한 35년 정도 됐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환자를 응대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때 폭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막 먹을 때는 뭐 양푼으로 비벼서 막 그냥 먹기도 하고, 라면을 막 심할 때는 2-3개 한꺼번에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체중이 더 불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날씬한 체형이었던 그녀. 그러나 육아에 일에 정신없이 살아오는 동안 그녀의 간이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술을 멀리했던 그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 지방간 진단. 남편이 술을 좀 좋아했어요. 예, 간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갔어요. 그래서 더 고민스러웠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까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간에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지방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더욱 절실하게 노력해온 세월이었죠. 어디서 왔어? 왜 와? 나 배고파. 배고파? 응. 여기 앉아봐. 물부터 먹자. 응. 물 마셔. 물을 잠깐 마셔. 지영 씨의 간 건강 루틴 중 하나는 충분한 수분 섭취, 미지근한 물을 공복에 마십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좀 포만감을 좀 느끼게 해서 과식도 피하고, 그리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밥 먹기 전에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식단입니다. 두부와 견과류, 우유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콩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손상된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곤약면까지 더해주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콩물국수 완성! 맛도 끝내준답니다. 여기에 감칠맛을 더할 김치까지. 김치에 간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많다고 해서 김치는 항상 챙겨 먹고 있어요. 대신 짜지 않게 싱겁게 해서 먹고 있어요. 네. 어때? 맛있어. 맛있지? 평범하지만 영양소를 고루 갖춘 밥상으로 간 건강을 챙겨온 지영 씨. 이모가 만들었어도 진짜 맛있다. 맛있어. 피곤해. 피곤해? 응, 배부르고 뭐 너무 피곤해 오늘. 다 먹은겨? 날 더워지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왜? 또 뭐 있어? 너 왜 이렇게 그냥 피곤하다 그러냐 맨날 젊은 애가. 살이 찌면서 부쩍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카에게 간 유산균을 건네는 그녀. 이거 먹고 오늘 일찍 푹 좀 자봐.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간 건강은 장 건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간 유산균을 꾸준히 챙기기 시작했다는데요. 일단은 간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장의 흐름도 활발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력도 좋아져서 운동을 해도 뭐 피곤하거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과연 넘치는 체력만큼이나 간 상태도 건강할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지방간으로 적신호가 켜졌던 그녀의 건강은 얼마나 변화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네. 임지영요. 복부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간을 봤을 때 지방간이 있는 간은 이것보다 좀 더 하얗고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통 갱년기가 지난 5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많이 있으신 편인데요. 임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간 초음파를 봤을 때 정상 소견에 가까운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더니 이전에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간 수치가 좀 높았었는데 지금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마 엄청난 운동을 하시거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긴 아픔의 시간을 멋지게 극복한 임지영 씨. 축하드립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장에서 유입되는 LPS 독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장 건강이 무너진 다음에 지방간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LPS 독소 배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 덕분에 저도 15kg 정도 체중 감량도 했고 간 건강도 되찾았어요. 몸에 쌓인 독소를 내보내며 다이어트 고민도 해결했다는 그녀. 날씬한 간으로 당당하게 인생 2막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음식 조절하면서 간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방간에서 벗어난 지영 씨의 습관, 간 유산균. 중년 여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간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 결국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강한 중년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간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중년 여성들의 간 질환 억제에도 NVP-1702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 지방간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간 유산균을 섭취할 경우 지방간과 더불어 체중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비만주에게 간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 간에 축적된 지방이 억제됐다고 하는데요. 간 유산균이 지방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물을 대조군, 식초물을 간 유산균으로 가정했는데요. 이 물에 지방간으로 가정한 돼지 기름을 각각 넣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잠시 후 식초물에 넣은 돼지 기름이 점점 떠오르더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봐도 놀라운 식초물의 지방 분해 능력. 일반 물과는 달리 지방을 말끔히 제거하는 식초물처럼 간 유산균이 간 속 지방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군요. 방치해온 지방간으로 인해 전신 건강이 악화된 신상희 씨.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맞아. 간이 안 좋으면 저렇게 온몸에 힘이 없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간 건강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이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 통화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지방간 때문에 많이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활력을 되찾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활력 넘치게 생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오빠분들 있으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간이 안 좋아지고 지방간이 생기는 건 장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저는 LPS 독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 호두나 아니면 마사지볼 같은 거 있으면은 그 복부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 되고 하면서 독소 배출이 된대요. 예, 예, 예.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 장 건강을 함께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챙겨 먹는 게 간 유산균이거든요. 그럼 간 유산균은 뭐예요? 장과 간 건강을 함께 챙기기 위해서 먹는 유산균인데요. 몸도 피곤하고 복부에 가스도 차고 이랬던 것들이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독소 배출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아님도 제가 알려드린 솔루션으로 꼭 건강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부터 꾸준히
꾸준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독소를 이겨내고 간 건강을 되찾은 임지영 씨의 노하우가 상자 가득 담겼습니다. 요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전하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100세 솔루션을 열심히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100세 솔루션이 저랑 딱 맞는 솔루션 같고요. 오늘부터 솔루션 실천해서 간 건강 잘 한번 바꿔볼게요. 파이팅! 무너진 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신상희 씨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식습관과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선 상희 씨. 요즘에도 마사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질병의 스위치, 유해균이 내뿜는 내독소 LPS를 배출하기 위해 간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간 유산균을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 번 왔다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꾸준히 실천해온 100세 솔루션. 과연 간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체중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혈당 수치가 모두 개선됐고요.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도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상희 님이 지금처럼 꾸준하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간 건강을 관리를 하신다면요. 100세까지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희 씨에게 긍정적인 성적표를 안겨준 간 유산균. 건강에 또 어떤 도움을 줄까요? NVP1702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뿐 아니라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탄올에 의해 간이 손상된 쥐에게 간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혈액 내 간 손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ALT, AST, GTP 등의 모든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또한 에탄올에 의해 증가된 혈중 LPS 농도가 함께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에탄올에 의해 간이 손상된 쥐에게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을 투여하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NVP1702는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인 만큼 고온에서 사멸되기 쉬운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임산부와 어린이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신상희 씨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뒤에들 좀 봐봐. 새들. 청동오리인가? 와, 많다. 세상에. 뒤 좀 봐봐, 뒤 좀 봐봐. 목욕하는 거 아니야? 그게 목욕하는 건가? 응, 목욕하는 것 같아. 간 건강을 회복하면서 삶의 여유를 되찾은 신상희 씨. 몰라보게 밝아진 모습으로 활기차게 동네 곳곳을 누빕니다. 너무 행복하죠. 너무 마음 아팠었는데 이런 데도 막 쭉 걷고 그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야. 제가 간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간이 많이 중요한 것도 많이 알았고 간 건강은 꾸준하게 관리 잘하면서 100세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맞이하고 싶다는 상희 씨의 소망. 그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 아십니까?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며 걱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애는 장을 말하고 간장은 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장과 간의 긴밀한 관계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간에는 약도 없다고들 하지만 의외로 지방간 치료는 가까이에 있고 또 확실합니다.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